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하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해운주가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분기에 소비 사이클이 돌아왔죠. 그러면서 물동량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했고, 이 부분이 해상운임 상승을 기여하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상운임이 계속 오를 것이냐라는 기사 내용이 좀 나와주면서 흥하해운도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2차 사이클 원리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 격변의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세적인 부분도 악화가 되고 있고 홍해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기화가 지속이 되면서 운임비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운임비 하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만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발틱 운임지수도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발틱 운임지수의 최근 이런 상승 모멘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흥하해운의 가격적인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 8%에서 9%가량의 상승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수급이 어떻게 찍혀있는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을 뭐 개인이나 기관 혹은 뭐 투신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해운이 먼저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흥하해운도 이런 강한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 금일 뭐 한 22%가량의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1월 달에 기록을 했던 이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이제는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해운의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흥하해운 오르는 이유는 해상운임이 더 오를까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거죠.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양한 이유로 오르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도 그렇고 수요일도나 근처의 가뭄 현상도 최근에 나와주고 있고, 2분기 소비철도 다가왔죠. 그리고 물동량이 증가를 하니까 운임비도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 트럼프랑 바이든의 이 토론이 이제 남아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세가 악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유가도 들썩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환율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해운주가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발틱 운임지수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재차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틱 운임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자체는 결국에 원자재 가격과도 관계가 있고 중국의 지표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 6월 30일 날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표값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의 무역 수지라든가 소매 판매가 6월 달 들어서 잘 나온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발틱 운임 지수의 영향을 받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직접적인 좋은 흐름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철광석 가격을 살펴봐야겠죠. 발틱 운임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철광석 가격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철광석 가격 자체가 뭐 120달러 정도 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발틱 운임 지수는 더욱더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해상 운임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만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면 올 하반기에는 발틱 운임 지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해운주에 대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사실은 23년 9월 달에 1,400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24년도도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400원 구간에 근접하거나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해운주에 대한 강세 모습이 다시 한번 쏠릴 수 있다.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조선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죠. 그리고 나서 해운주가 또 대표적인 산업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환율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하영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 경에 분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해줬죠. 하지만 이탈하고 나서 재차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금일 시장에서 이 5일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더욱더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게 됐을 때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 구간이 있죠. 4월 11일 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우선적으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기타 법인의 매집세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만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수급 동향을 보였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현재 구간이 사실 21선을 좀 닿아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윗꼬리가 출현했던 구간,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자리 잡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는 1월 15일 날 기록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언제 어떤 이유로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강조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결국에 해운주는 운임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운임비 관점은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하는 운임비 관점이 있는 거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통해서 상승하는 운임비 관점도 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정치적인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상승하는 운임비 구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동량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 6월 30일 날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운임비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간이는 고환율이다. 그래서 하반기 이렇게 정세 분위기 자체가 격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해운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흥하해운도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이런 환율적인 측면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